옛날 엄마들이 예민한 아이가 아닌 아이를 키울 때도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너 때문에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네. 모든 아이는 예민하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에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효원입니다. 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24년의 후반전이 시작됐는데 정신건강의학 관점에서 이 남은 후반전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이제 올해의 반이 지나갔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네. 좀 치라서 노래 잘 못해요. 지나간 거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거나 좀 자책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일들을 더 시작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지나간 것은 좀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것을 조금 더 열심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엄마표 공부를 또 열심히 가르치고 계세요. 맞아요. 요새. 네네네. 가능하면 잘할수록 아이 공부는 직접 가르치지 않기를 권하신다. 이렇게 맞아요, 제안을 주셨어요. 네. 네. 직접 여쭙고 싶습니다. 전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가르치는 거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뭐냐면 엄마는 하루 종일 애랑 싸워야 되잖아요. 밥 먹어라, 옷 입어라, 양치질 해라, 왜 빨리 안 하니, 머리 감아라, 가방을 싸니, 신발을 안 신니 뭐 이런 거 계속 싸워야 되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공부까지 지적을 하면 너무 부딪힐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아이랑 사이가 좋은 게 장기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하다가 힘들 때 또 애가 얘기할 수도 있고 엄마랑 사이가 좋은 아이들은 나중에 뭘 어떻게 해줘, 저걸 어떻게 해줘 이런 얘기를 더 잘하니까. 그래서 저는 사이를 다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공부는 남한테 맡길 수 있는 거니까 맡기시고 우리는 좀 생활과 또 행동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화내시고 나서 굉장히 이거를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은 운전 연수를 남편한테 받지 마라.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남편이 아무리 착하고 이렇게 평범하고 좀 안정적인 사람이라도 운전 연수를 할 때는 화를 내잖아요. 그럼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 공부에 대한 엄마의 불안을 좀 아이에게 전하지 않기 위해서 엄마 스스로 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될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대치동에 가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원을 계속 바꾸시는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님들 보면서 느끼는 거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사실 어느 학원에 가도 괜찮아요. 네, 다 잘합니다. 공부가 조금 어려운 아이들일수록요. 한 학원에서 한 커리큘럼을 끝까지 다 하면서 거기서 뭔가 좀 테스트도 보고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좀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수정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든 학원을 계속 바꾸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학원을 고를 때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원을 잘 찾아야 되겠지만 엄청 이상한 학원이 아닌 다음에는 자꾸 바꾸는 것보다는 한 학기 정도는 적어도 한 커리큘럼이 끝날 때까지는 같은 학원을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중에서는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고등학생이든 학원을 많이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학원을 바꾸는 마음 속에는 내가 뭔가를 더 좋은 학원을 안 알아봐줘서 더 좋은 강사를 안 알아봐줘서 혹시 우리 애가 성적을 잘못 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엄마의 불안이 되게 많이 숨어 있는 것 같고 학원을 바꾸는 것이 실제로 성적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엄마 자신의 불안을 그냥 낮추기 위한 방법인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냉정하게 엄마의 불안은 엄마 거, 아이의 불안은 아이 거.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서 엄마의 불안은 엄마가 스스로 컨트롤하시고 실제로 아이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공부에 대한 불안을 참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게 좀 한국 사회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엄마들이 불안한 것보다 아이들이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저희 아들도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어제 막 전화가 왔어. 엄마 이 시험 물리시험 망했어. 뭐 중간고사도 못 봤는데 뭐 이번에 시험이 역대급으로 어려워서 망했어. 막 그러면 그때 엄마가 왜 그랬어?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지금 어제 시험 첫날인데 뭐 물리시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오늘 있는 시험 준비를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 시험 준비를 더 잘하게 하려면 괜찮아. 뭐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뭐 지금 네가 뭐 속상해하거나 화를 내도 어차피 물리 성적은 바뀌지 않아. 근데 지금 오히려 마음 편하게 좀 마음을 진정하고 내일의 시험을 준비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이 왔습니다. 땡땡 갈비. 친구들하고 갈비 먹은 거예요. 좀 이따 문자가 왔어요. 엄마 지금 친구들이랑 갈비 먹었는데 기분이 좋아졌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네요. 네. 엄마가 이렇게 되게 시원하고 쿨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이가 자기 불안을 더 잘 컨트롤하고 그래서 실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자기 불안을 먼저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이번에 또 예민한 아이들을 맞습니다. 주목을 하셨어요. 저희 큰아이가 엄청 예민한 아이예요. 그래서 뭐 태어나서부터 한번 재우려면 한두 시간씩 안고 막 달래야 되고 뭐 먹는 것도 아무거나 잘 안 먹고 뭔가 유치원 처음 갈 때 또 분리불안이 엄청 심했고 뭐 수영을 배울 때나 뭐 학교를 처음 갈 때나 뭐든지 새로운 것을 할 때마다 엄청 긴장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리고 또 진료실에서 요즘에 점점 예민한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걱정이 많고 불안한 것도 많고 뭐 완벽주의인 아이들도 많고 뭐 공황장애나 이렇게 숨 못 쉬고 불안하고 강박이나 이런 증상이 있는 아이들도 많고 점점 불안한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좀 예민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쓰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큰딸의 좀 뭔가 리뷰가 궁금한데요. 네. 딱 한마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마 근데 나 키울 때 그렇게 힘들었어. 그 얘기 들으실 때 어떠셨어요? 사실 예민한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제일 힘든 사람은 예민한 아이 본인이 예민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제일 힘든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많이 짠했고요. 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때때로 아이의 예민함을 받아주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맞아요. 호소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이 자책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좀 예민해서 우리 애도 예민한가 뭐 그런 생각하시기도 하고 내가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됐나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민한 아이는 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근데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1년차 때 임신을 해가지고 당직을 많이 서서 밤에 많이 깨서 우리 아이가 예민한가 다른 어머님들처럼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예민함은 그냥 타고나는 기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기질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에너지 레벨이나 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인데요. 그리고 기질을 설명하는 다양한 어떤 이론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론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좀 예민하고 긴장을 많이 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좀 불안이 높아지고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기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알게 모르게 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예민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뭐 그런 행동이나 말들이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하는 말 중에 아이들을 가장 힘들게 불안을 자극하는 말, 힘들게 하는 말은 아마 어른인 예민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유난 떤다. 유별나다.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데 왜 너만 그러냐. 이제 그런 말 굉장히 이렇게 상처가 되는 그러면서 또 이제 불안을 왜냐하면 이 예민함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인데 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 더 긴장되고 더 불안하고 예민할 수 있잖아요. 왜 또 우리나라 엄마들이 그냥 예민한 아이가 아닌 아이를 키울 때도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너 때문에 내가 어쩌고 뭐 너 때문에 내가 뭐 이 고생을 한다. 내가 너 때문에 이래서 힘들다. 이런 말들이 조금 아이들의 마음속에 죄책감과 미안함과 이런 걸 자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뱉어버린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네. 그 예민한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너 별나다 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많이 이제 비춰지긴 하는데요. 좀 이 친구들의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잘 보고 발휘하게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교수님? 예민한 아이들은 이렇게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요리 같은 것을 해도 굉장히 섬세하게 맛을 잘 구별을 하고 디자인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고요. 또 예민한 사람들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남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것을 알아채는 그런 비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수학이나 과학, 뭐 철학 이런 데서 좀 이렇게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예민함이 있어도 이런 재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결국 예민함은 있는데 이 예민함을 가지고 힘들게 사느냐 아니면 내 예민함을 잘 무기 삼아서 사느냐는 결국 내가 예민함을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예민함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잘 도와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예민한 친구들의 사춘기는 왠지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네. 정말 저희 독자님들이 사춘기 시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예민한 친구가 이 친구나 학원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그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다면 여쭤볼게요. 네, 원래 사춘기는 어느 집이나 다 힘든 건데요. 예민한 아이들은 특히 사춘기를 어렵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학업도 어렵고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가 또 이 학종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되고 모든 시험과 모든 수행을 다 잘해야 하는 이런 제도 자체가 또 좀 아이들의 완벽주의를 자극하는 면이 있고요. 또 아이들이 친구 관계에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는 나이다 보니까 친구에게 집착하거나 매달리거나 좀 인스타그램 마팔 확인하거나 좋아요 눌렀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예민할 때 뭐 엄마랑 싸우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혹은 공황이나 강박 같은 증상이 오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춘기에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어떤 느낌을 아이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친구 관계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때 사실 저는 이제 혼자서도 잘 노는 아이가 제일 이렇게 성공하는 또 오히려 혼자서도 잘 노는 아이가 다른 친구들이 걔랑 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얘가 혼자서도 잘 놀게 하려면 옆에서 뭔가 아이가 좋아할 만한 활동을 좀 같이 찾아봐주고 같이 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부모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왠지 학교에서 혼자 있으면 좀 섬처럼 지낼 것 같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또 혼자 이렇게 잘 노는 친구들이 괜찮은 거였네요. 왜냐면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그룹이 생겼다가 또 헤어졌다가 얘랑 친하다가 딴 애랑 친하다가 막 이러잖아요. 관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좀 계산도 하고 예민해지고 이런 시기에는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혼자서 잘 노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정감을 다른 친구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죠. 편안하게 생각하고 걔랑 더 어울리고 싶고 더 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혼자서 더 잘 노는 아이가 인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혼자 논다고 너무 걱정하실 일만은 또 아니라는 그렇지는 생각이 않은 드네요. 것 같아요. 네. 그 예민한 아이뿐만 아니라 아까 사춘기는 일반적으로 다 아이들이 맞아요. 예민하다고 하셨잖아요. 매일 아침에 회사에 오면은 선배들이 많이 울고 계세요. 우리 딸들이 아들들이 그냥 비수를 꽂는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엄청 상처를 받으시는데 맞아요. 이럴 때 우리 엄마들이 좀 어떻게 마음을 다지면 좋을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저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없나요?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되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사실 밖에서 더 미운 사람이 더 많고 밖에서 상처 주는 사람이 더 많죠. 뭐 학교 친구들도 그럴 거고 자기한테 뭐 수행평가 점수를 점수 깎은 교원 선생님도 미울 수 있고. 근데 이제 밖에서는 아이들이 그런 자기가 속상하고 미운 마음을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뭔가 엄마한테 속상하거나
화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거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좀 덜 뾰족하게 하면 좋겠는데 애들이 뾰족뾰족하게 표현을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상처를 받는 건데요. 근데 표현을 조금 더 다듬을 필요는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한테 속상하다, 싫다, 힘들다는 표현을 못하는 애가 밖에 나가서는 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한테 이렇게 뾰족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적어도 부모가 안전한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거를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는 밖에 나가서 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말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위로가 될까요? 이렇게 가시 같은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도 있으세요? 엄청 많겠죠? 정말요? 네, 사실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듣고 애를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를 정주행하시면 됩니다. 네. 드라마 하나 정주행 끝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네. 역시 우리에게는 OTT가 꼭 필요하군요. 아, 그럼요. 네. 네. 우리 예민한 부모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민한 부모님이 아이 키우는 게 더 힘든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예민한 사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민한데요. 육아라는 것이 우리의 여러 가지 평소에 자극하지 않던 부분들을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 감각적으로는 시끄러운 소리, 집이 어지러진 거, 약간 집에서 나는 냄새들, 이런 것들이 좀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감각이 굉장히 이렇게 과부하되는 그런 느낌으로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뭔가 계획대로 되고 좀 예상대로 되고 완벽하게 되고 이런 것을 원하는데 육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육아는 모든 일이 예상대로 되지 않고 늘 예상치 못한 일이 여기저기서 팡팡 터지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견디는 것이 육아인데 그게 이제 예민한 사람들한테 되게 힘든 거죠. 그리고 예민한 사람들은 좀 감정 반응을 남들보다 크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육아는 계속 감정을 화나고 짜증나고 서운하고 그런 감정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예민한 부모에게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교수님도 혹시 예민하신지 궁금해요. 이렇게 예민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나도 예민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시간에 대한 강박증이 있어서 모든 약속에 늦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찍 나가요. 주차할 때 그 가운데 똑바로 세워요. 그래서 22년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주차할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누구나 다 나름의 어떤 그 약간의 불안, 강박, 예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예민함을 조금 덜 예민해져 보려고 좀 노력하신 또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좀 어떤 노력들 하셨는지 혹시 들으시면서 약간 참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사실 이제 예민함이라는 게 사람이 성장하면서 나름의 어떤 대처하는 방법들을 다 각자 찾아내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는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굳이 높은 데 많이 안 올라가도 되잖아요. 네. 마음이 불안이 떠오르거나 예민해질 때 그때 뭔가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방법. 저는 드라마 정주행 아시죠? 뭔가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거를 다른 데로 전환하는 방법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예민해지거나 불안해질 때 대부분의 그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때부터 생각해야지 이렇게 좀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미루는 이제 그런 게 저의 불안과 예민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새로운 관계들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아이가 굉장히 술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주더라고요. 참 네. 고맙기도 하고 아이의 친구이다 보니까 이 아이의 친구 부모님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뭐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 주변의 말씀을 들어보면 좀 이런 엄마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관계들이 좀 어렵다,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모님들 어느 정도의 거리를 좀 두고 관계를 맺으면 좋을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른인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늘 이제 우리도 그게 긴장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또 만약에 어머님이 예민한 어머님이다. 그러면 더 긴장되고 힘든 일이죠. 근데 저는 어머님들하고 그러니까 아이 친구 엄마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우선 첫째는 왜 요즘에 그런 유행어가 있잖아요.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뭐 이런 내가 너무 힘든 거. 는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술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좋은 분들도 저도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내 친구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친해지다 보면 좀 의지하고 싶고 뭐 이렇게 비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혹은 남의 험담을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 친구는 아니니까요. 그런 내 친구한테 할 것처럼 많이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상처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 아이, 친구, 엄마, 내 친구는 아직 아닌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래가는 아이, 친구, 엄마들 모임에는 몇 가지 그런 좋은 점들이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뭐냐면 1번 아이 자랑하지 않기예요. 남편 자랑하지 않기. 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 사람을 피해서. 두 번째는 애들은 반드시 싸우거든요. 애들이 아무리 좋은 애들이어도 애들이 반드시 싸워요. 그래서 내 아이만 편들지 않고 상대편 아이 얘기도 같이 들어봐주고 서로 입장을, 아이 입장을 좀 얘기해 주는 거가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모든 아이는 다 다르니까요. 서로의 어떤 다름, 뭐 양육하는 방식의 다름 이런 것들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모임이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덜 예민하신 그 부모님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덜 예민한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랑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너무 지친다 이런 말씀도 좀 하세요. 이런 분들 덜 예민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힘이 나는 말씀, 위로의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분, 예민한 남편이랑 사는 분들 되게 힘드세요. 예민한 사람들은 약간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가까이 다가가면 약간 이제 찔리는 상처받는 순간들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다 못 맞춘다. 다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지쳐서 우리가 나가 떨어지거든요. 사실은 예민한 아이, 예민한 남편도 다 맞춰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아. 어차피 다 못 맞춰주는 것을 알아요. 왜냐면 그 예민함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다 맞춰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지금 여기 있어주는 거. 내가 이렇게 뾰족하게 굴어도 예민하게 굴어도 늘 같은 자리에 늘 같은 모습으로 나를 지켜봐주고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렇게 늘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위로를 받고 있을 거거든요. 말은 안 할 수도 있어요. 표현 좀 해주면 참 좋으려나. 그렇죠. 우리 사실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서로 가족 간에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 이렇게 익숙하고 특히 부부 간에는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아마 큰 위로를 받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예민한 아이를 키우시느라 예민한 남편, 아내랑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하고 계십니다. 네. 곁에 있어준다는 말이 참 되게 뭉클하게 다가오네요. 우리 또 예민한 사회에서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교수님의 응원을 또 전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 예민한 아이뿐만 아니라 예민하지 않은 아이도 예민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좋은 점은 잘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춘기 때 정신없이 몰아치던 그런 아이들도 잘하고 자기의 예민함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좀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꼭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주시면 좋은 날이 오실 겁니다. 좋은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